올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아무리 비싸더라도 매니아가 존재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랩탑에도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특징 중 하나라면 비싸지만 제품이 제공하는 성능이라든지 만족감이 분명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레이저의 블레이드 랩탑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지만 특유의 성능과 감성을 바탕으로 매니아층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저 블레이드 15의 끝판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15 어드밴스드 12젠 R3080ti 4K 모델입니다.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12세대 i9 12900H를 탑재했습니다. 14코어 20스레드, 베이스 클럭 1.8GHz, 부스트 클럭은 5GHz입니다. 메모리는 32GB 용량의 DDR5 4800MHz,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Ti,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제품 외형은 블레이드 랩탑 리뷰를 처음 보신 게 아니라면 상당히 익숙한 디자인입니다. 블레이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번에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아이덴티티, 나쁘게 말하면 디자인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자,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무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측한 제품 무게는 2078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78kg입니다.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함께 휴대할 경우 2835g이 나옵니다. 아주 가벼운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거운 것도 아닌 뭐 적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무게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3840-2160 4K 해상도에 144Hz 주사율을 가진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전원 포트와 2개 USB-A 타입 포트, 그리고 USB-C 타입 포트와 오디오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UHS-2를 지원하는 SD카드 리더기와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포트, 그리고 USB-A 타입 포트, HDMI 2.1 포트와 캔신통 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감은 좀 있는 편이지만 굉장히 얇은 편이고요. 또 입출력 포트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포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전역은 sRGB 100%, 어도비 RGB 88%, DCI-P3 100%, NTSC 87%로 측정되었습니다. sRGB 및 DCI-P3의 전역이 좋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영상 편집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패널 밝기는 482.9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일단 400니트를 넘어서 거의 500니트 가까이 되기 때문에 패널은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패널이 밝으면 야외 사용 시 충분한 시인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색상 정확도는 최소 0.29, 최대 2.48, 평균 1.32로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랩탑에 탑재된 패널은 작업성도 확보했고 야외 사용 시 시인성 확보가 용이하며 색상 표현에도 유리한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레이저 블레이드는 시냅스를 통해서 성능을 조절할 때 사실 그렇다 할 옵션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밸런스 프리셋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쿨링 옵션 정도만 손대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델부터 성능 옵션 부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레이저 시냅스 프로그램을 보면 균형, 무음, 그리고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CPU 및 GPU 항목에 개별 설정 옵션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보통 이런 스펙을 가진 랩탑이라고 하더라도 얇은 두께를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스펙만큼의 성능을 그대로 뽑아내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발열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타임 때문에
전력 제한을 건다든지 하는 이유로 성능이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이전 세대의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로 성능에 제한이 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우선 시네벤치 벤치 테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밸런스 세팅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점수는 멀티 스코어 기준 1910점, 그리고 싱글 코어 스코어는 1745점이 나옵니다. 자, 이전에 11800H를 탑재한 블레이드 랩탑의 시네벤치 스코어를 보면요, 멀티가 7802점, 싱글이 1476점이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12세대 12900H를 탑재한 이 블레이드 랩탑은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만으로 두고 본다면 멀티에서 39% 성능 향상, 싱글에서 18% 정도의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벤치 테스트 중 센서 측정 값을 볼 때 CPU의 전체 소비 전력 부분에서 최대 45W까지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시냅스상의 옵션에서 사용자 정의 항목으로 두고 CPU의 부스트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요, 시네벤치 테스트의 스코어는 멀티 15691점, 싱글 1859점까지 벤치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시냅스상의 옵션 변경만으로도 추가로 멀티 43%, 싱글 6%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 11800H와 비교를 하면 멀티에서는 무려 101%, 싱글 25%의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옵션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CPU 최대 전력 소비가 90W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이저가 이번 블레이드 모델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 부분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이 전력 제한 부분을 풀어주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늘려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전력 제한 폭을 줄여준 만큼 발열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쿨링 소음도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벤치 테스트 결과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치 테스트 결과만 두고 보면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있어서는 이전 세대 블레이드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과 그래픽 작업에 있어서 상당한 성능을 제공해주는 녀석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제가 최근까지 살펴봤던 랩탑 중에서 현재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랩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게임 쪽은 어떨까요? 특히나 디스플레이가 4K 해상도를 지원하고 심지어 144Hz의 주사율을 가진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게임 쪽이 궁금하실 텐데요. 테스트 해상도가 4K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게임 성능도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해봤던 랩탑 중에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랩탑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 144Hz 주사율 지원이 확실하게 느껴졌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랩탑으로 4K 게임 플레이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별도로 모니터 연결을 통해서 한 QHD급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아마 랩탑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이밍으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위해 옵션을 올려서 사용할 경우에는 극악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쿨링 소음이 꽤 올라갑니다. 또한 제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발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열감이 꽤 생깁니다.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라면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자, 블레이드가 이전 세대부터 강점으로 보여줬었던 사운드 부분은요, 이번 모델에서도 여전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랩탑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운드라는 부분에서 두고 본다면 출력이라든지 음질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용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장성을 살펴볼까요? 내부를 살펴보면 쿨링에 상당히 신경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의 DDR5 4800MHz 16GB 램이 2장 장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모듈의 경우는 인텔 킬러렌 AX1690i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스토리지의 경우는 여분의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이 가능하고요. 기본 탑재된 모델은 키옥시아 제품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랩탑은 완벽한 컨텐츠 제작용 랩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성능을 기반으로 데스크탑을 대체할 만큼의 게이밍 성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성능 옵션을 조절해서 좀 더 조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거나 간단한 문서 작업 등을 할 때는 충분히 조용하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의 선택폭이 크고 그만큼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녀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가격은 현재 오픈마켓 기준으로 560만 원대라는 무시무시한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일적인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성능이 필요한 제품을 찾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녀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쵸, 일반 사용자 기준에서는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제품이 제공해주는 성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 업무적인 부분, 일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튜브 러브라천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